안녕하세요. 개포동 행복부동산 민재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파격입니다. 전년 대비 18.61%가 하락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사회장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하튼 간에 그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내 재산세, 내 종부세, 그리고 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 보시면은, 자, 오늘 날짜 발표가 되어 있죠. 무려 작년 대비 18.61% 하락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통령 공약 사경이기 때문에 이게 있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크게 일이 이루어질 줄 몰랐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오늘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 내용과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는가 살펴보고, 두 번째, 그래서 내 주택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종부세나 재산세,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 대폭 18.61% 말씀드렸죠. 도표 보시면은 2013년부터 10년 가까이 쭉 상승세를 이어오던 이 공시가격이 올해 18.61% 과감히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인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 인하가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 요인을 꼽는데, 첫 번째는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인하입니다. 원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가 되어 있던 거죠. 자, 이것을 2020년 수준인 69%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주택가격도 공시가격이 낮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값 하락 현상이 따른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요건들이 서로 콜라보하면서 18.61% 하락이란 큰 흐름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효과를 한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집행되는데, 자, 재산세는 두 가지 정책이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공정시장가액 변호를 45%로 인하였습니다. 원래 이것은 한 60%를 꾸준하게 유지했던 거예요. 이것을 작년부터 45%로 인하하고 올해 더 낮출 생각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주택가격 하락해서 더 낮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특례 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했어요. 전에는 공시가격 6억 이하 대상만 했는데, 올해는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에서는 이 재산세 납부할 때 부가세율을 0.05%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큰 혜택을 되는 것이죠. 자, 종부세에서 세 가지였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시장가액표를 인하했습니다. 원래 2022년도에는 공정시장가격이 100%였습니다. 즉, 공시가격의 100%에 대해서 세금을 냈던 걸 2022년도 60%로 낮췄던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 종부세는 2021년도 종부세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가 많이 되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기본공제액을 상향했습니다. 기본공제액을 작년에 9억에다가 11억으로 올린 것을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12억으로 올렸어요. 다주택자였던 것은 6억에서 9억으로 끌어올렸던 것이죠. 마지막 하나, 세율을 같이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0.6에서 3.0% 있던 것을 0.5에서 2.7%로 낮췄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택가격은 여전히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는데 세금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으면서 주택에 따른 과세에 따라서 좀 부담을 느끼는 국민들한테는 시원한 뉴스가 되겠죠. 자, 이제 이런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서 총 6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보유세가 하락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공시가격이 6억 8천이었다. 한 사람이 냈던 보유세에 비해서 올해는 무려 29.5% 줄어든 공시가격이 나온다는, 보유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나누잖아요. 재산세는 7월 달에 이제 발급되니까 재산세 관련되는 7월 달부터 적용하고, 종부세는 11월 달에 이제 확정돼서 12월에 고지에서 발급되니까 11월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평균 3.9%가 일었는데 건강보험료도 종부세처럼 매월 11월에 다시 재결정되게 됩니다. 매년 한 번 결정되는데 11월 결정돼서 그 결정된 금액이 1년 가게 되는데 자 이번에도 11월 결정되는데 약 3.9% 정도 인하가 예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민 채권 매입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 채권 매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동산 매매 거래하고 등기를 할 때 그 매매 금액에 따라서 일정 금액의 채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채권을 다 사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인을 받기 때문에 산 것을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다 법적인 의무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공시가격이나 하면은 그만큼 채권 매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금년 4월 말부터 이제 적용하게 되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약 1,000억 정도의 금액이 감소가 된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기초생활보장에도 상당히 많은 혜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의 적정성을 확보해주고 자아를 돕기 위해서 국가에서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는 뭐 생계급여라든가 뭐 교육급여 아니면은 무주택급여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다양한 형태 급여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급여 대상자 선정할 때는 중위소득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소한도 중위소득의 30%, 47%, 50%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는데 기초생활 보장 중에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돼요. 2023년도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일 때 540만 원입니다. 여기 50%는 교육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50%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계급여일 때는 30% 해야 하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재산의 공시가격이 높으면은 그만큼 이 재산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소득 인정액이 있는데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이 이루어지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고 재산만 있다고 할 때 그 재산을 환산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1억 7천만 원 이하에서는 약 1.04% 적용됩니다. 자, 그렇게 산출된 금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대의 생계급여를 받는데 이게 이제 공시가격이 낮아지니까 그만큼 층이 넓어지는 것이죠. 자, 국가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장학금도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소득계층에 대해서 주는데 중위소득이 540만 원이니까 1,080만 원 이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또 근로장학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로장학금도 주택가격이 약 4천만 원 이하이면서 우리가 소득급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낮아지기 때문에 약 32만 가구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혜택을 주는데 그럼 우리가 전국적으로 18.61%가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 각 지역별로 다 다양합니다. 하락률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이 어딜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작년 하반기 또 내내 하락의 어떤 그 고통을 겪었던 세종시가 30.6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인천이 24%고요. 그 다음 경기도와 대구가 22%대를 유지하면서 서울은 17.30%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각 지역별로 다양한 그런 하락률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전체적으로 18.61%라는 것은 앞으로 이 공시가격 변동률이 있어던 정말 드문 케이스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난 10년간의 공시가격 하락률이 겪은 데가 3번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이 같이 큰 경우가 없던 거죠. 다 4 내지 5% 정도 하락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이 보유세 감소하고 또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아지는데 자, 궁금하시죠? 그 내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발표가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월 23일 내일부터 4월 10일까지 다 열람하고 내 주택은 정말 불공평하게 공시가격이 높게 생겨서 그럼 내가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 열람하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1,486만 가구 했어요. 그 중에서 아파트가 1,206만 가구, 우리가 연립가구 53만 가구, 다세대가 227만 가구가 있죠. 이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의 가격이 지금 열람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공시가격 열람 창에 가서
들어가서 열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가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하면 바로 창이 나오죠. 거기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랐고요. 자, 그럼 올해 발표된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궁금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매월 주택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서 2022년 말에 시세를 결정을 다 해놔요. 모든 아파트, 모든 연립, 모든 다세대에 대해서. 자, 거기에 대해서 2023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를 가합니다. 말은 2023년도인데 2020년도 69%였던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가 항상 기준치가 돼서 2020년보다 많다 적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보유세가 얼마나 줄었는데, 얼마나 예상이 되고 얼마나 줄었는데, 이게 다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표는 1세대 1주택자이고 그 다음에 고령이나 아니면 장기 보유를 통해서 50% 감면을 받는 경우를 생각했어요. 결국 이 얘기는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각 개개인의 케이스와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공제율이, 세액 공제 감면율이 50%가 해당되는지 먼저 본 다음에 이 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시가격 기준에서 보유세가 부과가 되는데, 공시가격이 결국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적용하기 때문에 0.9로 나누면 예, 시가 추정액이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진 주택이 시가가 한 1억 3천 간다 그래. 근데 왜 내가 재산세가 얼마 나오지? 네, 8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재산세는 공제라는 게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중과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1억 3천만 원짜리 집이 있는데 이거 재산세 얼마나? 한 8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3억 5천만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24만 원 재산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시가가 약 18억짜리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서울 핵심 지역의 신축주택은 25평이 18억 정도 가겠지만요. 그러면 공시가격이 약 12억 5천만 원 나오고, 그럼 재산세가 한 28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50% 감면받은 혜택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 바라겠고요. 야, 지금 핵심 지역의 33평 신축은 약 25억, 26억이기 때문에 25억짜리를 기준에는 우리가 재산세가 보유세가 472만 원이 나오고, 자, 좀 대형 평수로 가서 거래가가 39억이었다. 그러면은 약 960만 원의 보유세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얼마를 준다는 거야?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대략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25% 정도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은 큰 착오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특히 아까 이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예상치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건강보험료 아까 3.9% 정도 떨어진다 그랬잖아. 자, 2023년도 한번 기준으로 볼까요? 공시가격이 9,500만 원짜리라 그러면은 건강보험료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제로가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4,517원이 빠지면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보험료 보실 때 여러분 좀 주의할 것은, 건강보험료 어떻습니까? 자, 세 가지 요인으로 결정되는 거죠. 첫 번째 소득 요인, 두 번째 재산 요인, 세 번째 자동차 이렇게 결정되는데, 자, 이것은 재산세에 관련된, 재산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소득하고 자동차는 따로 별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 공시가격이 8억짜리를 가지고 있어, 주택이. 그러면은 우리가 재산분 관련 건강보험료가 약 14만 2천 정도 되면서 작년 대비 13,000 정도 감소가 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14억짜리 공시가격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7만 5,200원이 되면서 작년 대비 2만 2천 원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감소에 닿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아까 국민 채권액이 준다는데 구체적으로 얼마 주느냐 이런 내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가 12억짜리 공시가격 12억짜리 주택을 샀다 그러면은 무려 작년 대비 100만 원 정도 준다는 거죠. 상당히 큰 금액이죠. 짭짤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나오는데,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우리가 소득 인정액을 기준해서 하거든요. 먼저 기준 중위소득을 주하고, 그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이 이해할 때는 생계급이라든가 무주택급이라든가 교육급이라는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할 때 우리가 소득 인정할 때, 소득 인정이 뭘로 구성되냐? 소득 인정은 실제 소득과 그 다음에 재산을 환산으로, 소득 환산한 걸 되는데, 우리가 재산을 이제 간단히잖아요. 재산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2년 작년에 1억 7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재산은 일반적으로 1.04%의 환산율 적용합니다. 그래서 1억 7천만 원은 1.03%면은 소득 인정이 73억 8천만 원이에요. 73만 8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중위소득의 30%가 58만 2천 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억 7천만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똑같은 주택인데 공시가격이 1억 4천만 원 낮아지니까 내가 올해부터는 우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에 18만 6천만 원씩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따라서 장학금도 이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장학금도 우리가 중위소득의 200% 이하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주택에 대해서 소득 환산하는 게 있는데 소득 환산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못 받던 것을 올해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 장학금 급여 지급 대상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학자금이 연 350만 원에서는 전액이 지급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실질적으로 공부할 때는 정말 필수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근로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금도 우리가 재산권이 2억 4천만 원 이하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나머지 소득이나 기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따지는데 똑같이 이게 재산가액이 높다 보니까 근로자금 대상이 안 됐던 것을 공시가격이 낮아지는 걸 하나로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 129만 원까지 받는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공시가격이 낮아지니까 단지 보유세에서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을 추가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더 층이 넓어져서 전체적으로 국민복지가 향상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 열람 및 청출하게 됩니다. 각자 자기 주택 전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의견 취합에서 4월 28일 날 국토부 장관이 공동주택을 이제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날짜는 4월 28일 날 결정 고시하시면은 실제 기준은 1월 1일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정 고시된 그 가액에 대해서 내가 이의가 있으면은 계속 의견 제시하면은 국토부에서 접수해서 6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자, 실제 전체도 우리가 꼭 열람해 볼 필요가 있고 나한테는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오늘 발표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정말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18.61%가 이뤘다. 근데 어떤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세금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시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